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지금은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할 수 있고 목도 지금 많이 좀 아픈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소식 세 가지 정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로지텍 웹캠을 쓰고 있기는 한데 로지텍 웹캠을 껴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좀 고민해 봤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나중에 한번 공유 드릴게요. 자, 오늘은 IT 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위성 인터넷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주 인터넷 이거 지겨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한참 나왔던 이슈들이었었죠. 자, 이 중에서 하나 증거로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국내 통신사들하고 제휴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파트너사를 정하게 되는 것들인데 우린 이 흐름을 알고 있죠.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위해서 강남 쪽에 사무실을 냈었었고 그 전에 지금 주파수 두 개가 나와 있고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SKT, LGU 플러스 KT 다 물망이 올라와 있고 제안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수익 배분 등의 조건을 물밑 작업 중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어디가 됐는지가 결정이 안 됐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통신사랑 지유를 맺을 것 같으세요? SKT일까요? KT일까요? 아니면 LGU 플러스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왠지 LGU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넷플릭스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LG U 플러스가 두 손 벌려 환영하면서 제휴를 맺었었죠. 물론 이제 이명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요. SKT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 아직까지도 넷플릭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BTV를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없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누구랑 제휴를 맺을 거냐? 저는 LG 플러스가 이번에도 승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SKT하고도 맺을 수도 있겠죠. 1등을 좋아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고조가 되고 있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마 4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고 5월 달부터는 스페이스X와 함께 서비스 개시해 나갈 회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6월 달부터는 서비스 개시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기가 보죠. 삼성 스마트폰에 구글이 빠질 수 있을까요? 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특히 아이폰에서도 여러분들 검색하시게 되면 기본 엔진이 구글이에요. 이 변화가 쭉 있어 왔던 거였는데 이 검색 엔진을 빙으로 대체할지도 모른다 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확히 뉴욕타임즈에서요. 이것 때문에 구글의 패닉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여부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갤럭시보다 더 큰 위협이 또 있습니다.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하고 계약을 맺고 기본 검색 엔진의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3년 주기입니다. 이 3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다 내년이에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26조 가량이었는데 이게 빙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 되게 되면 빙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슈 2014년에도 한 번 있긴 했었어요. 구글이 2007년도에 계약을 맺어갖고 2014년 그러니까 2015년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랑 계약을 맺자 하고 달라붙었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야후예요. 오랜만에 듣죠, 야후. 그런데 결론은 구글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 과연 애플이 구글을 빼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빙이 있기 때문에 빙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은 챗 GPT하고도 계약을 맺는 거 비슷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좀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리를 지금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챗 GPT와 시리와의 결합이라든지 제휴를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갤럭시하고 또 제휴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MS하고 갤럭시, 삼성하고 워낙에 지금 관계가 좋거든요. 계속해서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면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구글이기는 하지만 삼성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에서는 시리를 또 강화시킬 수 있고 GPT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점유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쪽은 또 사용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야후를 원래 쓰셨었습니다. 제일 처음 아이폰이 나왔었을 때 기본 검색 엔진이 야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구글하고 제휴를 맺은 거는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맥에서 사용하는 검색 엔진 기본도 지금 구글을 쓸 수 있죠.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가 SK페이 오프라인 NFT 결제 가능해져. 이게 물론 마지막 소식입니다. 11번가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SK페이가 있죠. 이 오프라인 진출에 나섰어요. 어라 이상한데? 난 오프라인에서 이미 결제 잘하고 있었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NFC 결제예요. 애플페이가 근거리에서 결제가 가능한 두 번만 딱 누르면 결제가 되는 수단을 넣었다시피 그 기능을 SK페이에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 제휴가 되어 있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선불 충전 결제도 이용할 수가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들이 그 브릿지 역할로 해서 SK페이가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되지는 않고 이 단말기가 있는 곳, S페이 결제가 있는 단말기에서만 가까이 돼서 가능해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NFC 단말기로 교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 NFC 결제 단말기에선 결제가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벤사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게 있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리고 단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빠르게 현재 보급되어져 있는 NFC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되는 방안을 택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처럼 간편 결제는 새로운 측면으로 지금 넘어섰습니다. NFC 단말기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쓱 갔다가 되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시장들 앞으로 더 많이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간편 결제 시장의 승자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